2024년 11월 17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진짜 피곤하고 힘들었던 한 주가 지나갔습니다. 코스피 반등할 거다라고 예상했던 전문가들의 전망과는 달리 코스피는 장중에 2,400포인트를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지난주 금요일 삼성전자의 반등으로 2,400포인트는 회복했습니다만 15일 금요일 뉴욕 주식 하락했기 때문에 다가오는 한 주도 주식시장이 녹록할 것까지는 않고요. 여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수능이라면 말만 들어도 피곤합니다. 제가 수능 시험 보는 자녀가 있는 건 아니지만 저처럼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요. 8시부터 딱 일 모드입니다. 집중 모드. 3시 반. 시간의 단일가까지 보면은 한 4시 정도까지는 일단 탁 집중한단 말이에요. 근데 수능일은 1시간 늦게 시작하고 1시간 늦게 장이 끝나다 보니까 3시 반 되면 이미 저는 모든 이 바이오리듬은 오늘 마감이다라고 하고 있는데 1시간을 더 지켜봐야 되고 특히 목요일은 제가 새날을 출연하는 날이기 때문에 굉장히 힘들었던 날입니다. 많은 분들이 네가 육체노동을 하냐 뭘 편하게 컴퓨터 앞에 앉아가지고 뭐가 힘들어 라고 하실 수 있지만 저 같은 집중력 그러니까 고점을 잡아야 되고 장중의 움직임들을 계속 체크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다 쏟다 보니까요. 한 3시 반이 넘어가잖아요. 장이 마감되면 저는 그냥 몸뚱아리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래서 저를 만약에 전업투자라고 부르신다면 전업투자 되게 쉬워 보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3시 반에 주식시장이 끝나고 영화 같은 것도 보러 가지 못하고 그냥 완전 넉다웃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목요일 날은 새날까지 가야 되니까 피로감이 장난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름대로 새날 준비를 열심히 해간단 말이에요. 그래도 새날 방송에 딱 들어가면 일단 머리가 하얘집니다. 그 시간대가 제 머리가 이렇게 나 좀 쉬게 해줘 하는 시간대여서 준비는 굉장히 많이 해가지만 제가 마음에 드는 확률은 한 10% 정도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피로와 싸우는 시간이 더 많아서 굉장히 하여튼 힘들었던 지난 한 주를 보냈습니다. 거기에다가 김혜경 여사님, 이재명 대표님 말도 안 되는 사법 결과물 나오는 거 보면서 맥도 좀 풀렸고요. 컨디션이 상당히 좀 좋지 않은 상태인데 그래서 어제 제가 방송을 좀 하루 쉬었습니다. 그리고 매번 제가 여러분께 약속드리지만 정말 시장에 긴급한 상황이라든가 꼭 전달해야 될 메시지가 있으면 제가 하루에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100번이든 할 텐데 지금 주식시장의 분위기는 미쓰리가 이미 9월 달부터 여러분들께 전해드렸던 그 예상과 똑같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급하게 전해드릴 내용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어제는 좀 하루 방송을 쉬었습니다. 대신 오늘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과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의 증시에 대한 분위기를 가볍게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황은 제가 넓게 보아야 되고 깊게 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종종 해드립니다. 물론 더 깊게 봐야 되는 거는 종목 매매고요. 특히 투자는 여러분 여유자금으로 하는 겁니다. 내가 여유자금으로 은행에다가 1,000만 원을 맡기면 1년에 얼마나 들어올까? 그러면 은행 이자보다만 더 벌 수 있으면 좋은 투자다라는 마인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 1년을 기다려서 예를 들면 5% 수익이 났다. 그러면 또 1년을 기다려서 5%가 아니라 그렇게 한번 현금화가 된 다음에 또 다른 종목에 들어갔을 때는 정말 하루만 해도 5% 이상 수익이 날 수 있고 하루에 2번도 날 수 있고 그게 주식의 매력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주식 투자는 여윳돈으로 해야 된다. 절대 급하면 안 된다. 근데 저는 사람을 믿지 않거든요. 이 바닥에서 제가 개인 투자자들을
정말 많이 만나본 사람 중에 한 명인데 저는 진짜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상담을 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뭐 여유자금이다 라고 뭐 되게 막 거들먹거리고 있는 척 하다가 아, 그러세요? 그리고 매매하면 나중에 가서 들어보면 뭐 신용을 하고 마이너스 대출을 쓰고 뭐 빼야 되는 돈이고 뭐 궁시렁 거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벤트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여유자금으로 하십시오. 빚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욕심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런 투자 방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마음에 안 드시면 저랑 안 하시면 됩니다. 뭐 저는 이렇게 계속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앞으로 주식 투자는 더 그렇게 갈 겁니다. 웬만해서 유동성 장세가 쉽게 오기는 좀 힘든 장세가 예상이 됩니다. 자, 그 얘기는 제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되면 투자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월 15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70, S&P 500이 1.32, 나스닥이 2.24% 하락했습니다. 이날 하락한 이유는 트럼프 트레이드 차익 실현 욕구,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예상치를 윗돈 뜨거운 소비와 인플레이션 우려입니다. 이 세 개는 모두 제가 9월 달부터 혹은 최근 들어서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주식시장에 대한 예상을 해드리면서 지적해드렸던 것들입니다. 첫 번째, 트럼프 트레이드 차익 실현 욕구. 제가 그랬죠. 트럼프 대통령이 돼서 진짜 트럼프가 임기 동안에 지 꼴리는 대로 다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다. 단지 미국이란 나라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은 주가가 빠진다고 지랄 이음비응을 하다가 정작 되고 나면 아이 그래도 미국에서 일하겠지 하고 또 기대하는 분위기로 확 바뀌는 게 미국이기 때문에 트럼프 트레이드 너무 기대하면 안 된다. 우리나라 주식시장 지금 단기 바닥이라고 하지만 여기에 관전 포인트는 뭐다? 뉴욕 증시가 과연 얼만큼 트럼프 트레이드에 힘이 빠지느냐. 여기서 만약에 미국이 더 빠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사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연말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소비로 몰고 갈 텐데 그 분위기가 잘 될지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 불확실성. 제가 9월 달 50bp 연준의 금리 인하를 기똥차게 마친 다음에 여러분 10월 달 미국의 경제 지표가 굉장히 정신없이 나올 거다. 어떤 녀석은 잘 나오고 어떤 녀석은 못 나올 텐데 주가는 고공행진하니까 어떤 미국 국민들의 소비에 관련된 이런 것들은 좀 잘 나올 수 있고 부진한 경제 지표는 또 부진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가가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이 내가 당장 지금 주식이 수익이 안 나고 경제가 막 좋고 막 내가 돈이 벌리는 건 아니지만 주식시장이 저렇게 좋으니까 언젠간 내가 갖고 있는 종목도 올라가겠지 하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지갑을 열어서 소비자 물가지표 같은 것도 막 올라가고 생산자 물가지표도 막 올라가고 소매 판매도 막 올라가고 근데 그런 지표들은 대부분 인플레이션 지표고 그러다 보니까 연준이 금리 결정하는데 상당히 힘들어한다. 이런 얘기 해드렸습니다. 자, 이날 발표된 미국의 경제 지표 10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 자, 전월 대비 0.4% 증가해서 나왔습니다. 시장 예상치 0.3%보다 잘 나왔고요. 되게 재미있는 사실은 9월 달 소매 판매인데요. 한 달 전에 발표되었던 9월 달 미국의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4% 증가라고 했습니다만 다시 계산기를 두들겨서 0.8%, 즉 기존에 발표됐던 0.4%의 2배 넘는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소매 판매는 인플레이션 지표에 포함은 되지 않습니다만 소비 국가인 미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심리적 인플레이션 지표입니다. 거기에다가 지난주 발표됐던 소비자 물가 지표 예상치에 부합했다고 하지만 연준이 목표로 하는 2%까지 내려오지 못하고 있고요. 그 사이에 미국은 75bp 금리를 인하한 상태입니다. 다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 수 있는 우려감이 있는 상태고 그 다음날 발표된 생산자 물가지표도 잘 나왔습니다. 여기에 소매 판매까지 잘 나왔고 9월달 소매 판매까지 상향 조정됐습니다.
자, 10월 수입물가 지수 전월 대비 0.3% 증가했습니다. 지난 4월 전월 대비 0.9% 상승 이후에 최대치. 자, 수입물가 지수가 이렇게 또 많이 올랐다. 뭐 많이는 아니지만 뭐 전월 대비 0.3% 상승했는데 지난 4월 이후에 최대치로 상승했다. 이것도 역시 인플레이션을 자극하는 부분입니다. 자, 금리 결정. 이제 12월 달 FOMC, 올해 마지막 FOMC 회의로 관심이 넘어갑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현재 경제 여건은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면서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을 제시했습니다. 제가 그랬죠, 여러분. 주식이 이렇게 올라가면 미국 국민들이 지갑을 열고 그러면 이런 지표들이 인플레이션과 관련돼서 막 출렁거릴 수 있고, 그런데 연준이 9월 달에 50 그리고 11월 달에 25 이렇게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렇게 경제가 이런 상황인데도 인플레이션 지표는 올라갑니다. 여러분, 최근에 나오지 않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골디락스, 연착륙, 하물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유행했던 노 랜딩입니다. 그런 얘기 지금 쑥 들어갔어요. 그리고 3분기 어닝 시즌 맨 처음에 기대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다가 어닝 시즌을 시작하는 업종이 금융업종인데, 금융업종은 웬간해서는 안 나올 수가 없으니 어닝 시즌에 포문을 여는 금융주의 실적이 좋으니까 3분기 실적 괜찮나 하고 또 분위기를 바꿨죠. 그러다가 정작 기술주들이 발표를 했는데 예상보다 그렇게 크게 좋은 성적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지금 월가 전문가들은 연말에 산타랠리 이런 소비 시즌 그렇게 기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거를 다 기억하시고 체크하시고 전망하셔야 돼요. 제가 자부하는 게 뭡니까? 미쓰리는 시황을 부침개 뒤집듯이 쉽게 뒤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보고 또 보고 보고 또 보고 하기 때문이거든요. 만약에 제가 이런 거 지적해드리지 않잖아요. 이 상태에서 미국 주식시장이 다시 올라가죠. 그럼 전문가들, 특히 국내 이 등신 같은 애널리스트들이 연말 미국의 소비 시즌 타령합니다. 그리고 바람을 불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고요. 자, 보스턴 연방은행 총재는요. 나는 분명히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을 테이블에서 치우지 않을 것이다. 정신 나간 소리죠. 인플레이션 지표 다시 출렁거립니다. 지금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금리 인하에 대한 신중론을 보여준 이유가 인플레이션 지표가 만만치 않아요. 9월 달 50, 11월 달 25, 무려 두어 달 안에 75bp가 지금 다운된 상태입니다. 근데 인플레이션 지표는 연준이 목표로 하고 있는 2%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시카고 연방은행 총재는요, 향후 12에서 18개월, 그러니까 1년에서 1년 6개월간 인플레이션이 우리가 목표로 한 2%를 향해 진전을 보이는 한 기준금리는 더 많이 낮을 것이다. 얘도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그래서 12월 FOMC 금리 회의 결정, 자, 동결 가능성이 27.8에서 42%로 상승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제롬 파월 때문에. 블랙록에서는요, 미국 증시는 계속 상승하겠지만 직선적으로는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가오는 한 주 굉장히 재밌습니다. 뭐가 재밌냐면 제가 지난주 일요일 방송에서 국내 증권사들 뭐 대신증권 뭐 급반등할 것이다. 코스피 2700, 2800 제시했고 뭐 다들 그냥 반등할 거라고 그냥 주접도를 떨었거든요. 근데 못 그랬잖아요. 제가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제가 그때 아니 왜 이렇게 개소리들을 하지 하면서 지금 시장은 그렇게 반등할 만한 재료가 없다. 난 얘기를 해드렸잖아요. 지난 한 주 동안 보란 듯이 걔네들은 틀렸잖아요. 이번 주에 굉장히 조심합니다. 제가 일요일 날 뭐 증시 전망에 대한 자료를 이제 다 프린트해가지고 이렇게 쭉 정리해가지고 원고를 만들어서 방송을 하는데 대략 한 30장 정도 매주 일요일마다 프린터를 합니다.
근데 오늘은요, 한 5장밖에 안 돼요. 전망치 내놓기 어렵죠. 일단 지난주에 졸라 쪽팔렸죠. 왜냐하면 급반등 표현 썼거든요. 정신 나간 전문가들 급반등 표현을 쓰다가 완전 잣대가지고 이번 주에는 약간 입 닥치고 조용히 있는 것 같고요. 자, 지난주 11월 15일 금요일 코스피는 삼성전자의 급반등 그리고 장중에 2300포인트까지 그러니까 2400포인트를 이탈했다가 삼성전자 반등으로 인해서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만 코스피 2포인트 하락해서 2416포인트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동시호가 때 혹시 여러분들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수능일 때문에 조금 1시간 지연되긴 했습니다만 4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그러니까 동시호가 때 코스피가 무려 2% 정도까지 빠지는 예상치를 보여줬습니다. 자, 2416포인트로 끝났고요. 자, 11월 18일부터 22일까지 다가오는 한 주 동안 NH투자증권에서 예상하고 있는 코스피 예상 밴드는 2350에서 2500포인트입니다. 자, 상승 요인. 단기간 주식 낙폭에 따른 반발 매수의 기대, 즉 가격 메리트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방송 중에 여러분 저는 코스피 2500에서 조금 더 내려올 거고요. 연말까지 이런 분위기 갈 거고요. 굉장히 까다로울 거고요. 이런 이야기를 했을 때 여전히 2600 타령하면서 그들이 내놓았던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내놓았던 상승 요인이 뭐냐면 3분기 실적 그리고 미국의 경기 회복 거기에다가 밸류업 프로그램 그 같지 않은 이유들을 갖다가 대서 상승 요인으로 제시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런 상승 요인들을 쭉 읽어드리면서 여러분 얘네들 정신 나갔어요. 지금 상승 요인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자, 지금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난주처럼 강한 반등 온다라는 개소리 못합니다. 그러나 제시하는 근거는 뭐냐면 코스피 가격적인 메리트다. 대신증권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 전에 한 주 동안 아니지만 2700, 2800까지 제시했던 강한 반등을 주장했던 대신증권이 뭐라고 하냐면 외국인들이 매도하긴 매도했는데 삼성전자에서 얼마를 매도했고 나머지 빼보니까 삼성전자를 제외하면 외국인들은 코스피를 매수하고 있다. 다시 외국인들이 들어오고 있다. 코스피만 졸라 팔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시장 아직 더 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외인 비중이 얼만큼 움직이느냐. 7월달 외인 비중이요. 36%였다고 합니다. 코스피에서. 8월달은 34, 9월달은 33, 10월달에 32%, 그리고 11월달 들어와서도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여러분. 7월달에 코스피가 2896포인트를 갔을 때 여전히 코스피 하나를 열어놓는다고 떠들어댔던 미쓰리는 그때부터 그 전에도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외국인들이 들어와줘야 됩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외국인들은 7월 달에 36%의 비중을 기준으로 해서 점점 가격을 빼고 있는데, 물량을 빼고 있는데, 그 당시 국내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은 코스피 3150 간다고 얘기했고, 삼성전자 12만 원 간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전문가들 실력 좀 키우시고요. 투자자들 정신 차리시고요. 전문가는 없습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 뉴욕 증시 투자자들은 연준의 금리 전망에 집중할 것이다라고 합니다. 얘네들도 개소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 자, 다시 복습합니다. 제가 1년 전부터 11월 초에 발표된 10월달 고용지표가 부진해서 연준은 아니죠. 정확히 시장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놨습니다. 10월달까지만 하더라도 작년 10월달만 하더라도 남아있는 11월, 12월 FOMC 회의에서 조금 더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라는 가능성을 열어놨는데 11월 초에 발표된 10월달 미국의 고용지표가 부진하자 금리 인하 가능성을 꿈꿨고
그 꿈이 너무 원대하다 보니까 2024년 6번에서 7번까지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놓고 주식시장이 움직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 달에 50bp 금리를 인하해도 11월 달에 25bp 금리를 인하해도 금리 인하로 인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하지 못하잖아요. 특히 한국은 미국보다 그동안 2%의 금리 차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해도 한국은 가계부채 때문에 금리 인하 못해요. 인플레이션도 못 잡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가 대한민국 코스피 시장에 이득을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뉴욕 증시 투자자들도 금리 인하 전망에 집중한다고 하지만 이미 금리 인하는 주식시장에 선반영되어 있습니다. 자, 경기 지표 보면은요. 11월 18일 11월 전미주택건설업협회 주택가격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19일 화요일 날 10월에 주택착공 허가, 신규 주택 착공이 발표가 됩니다. 20일 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엔비디아 실적이고요. 21일 목요일 날은 많은 경제지표가 발표가 되는데 주간 신규 실업상청구 건수, 10월 달 기존주택 판매, 10월 달 컨퍼런스 보드 경기 선행지수, 11월 캔자스시티 연방은행 제조업 활동지수, 11월 필라델피아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그리고 20일 금요일 날은 11월 S&P 글로벌 제조업 서비스업 PMI 지표가 발표가 되고 11월 미시간대 소비자 태도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자, 경제지표, 주택 관련된 지표가 많이 발표가 될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온다고 해도 이미 반영되어 있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지금 금리 인하에 신중합니다. 이유는 주식시장이 좋다 보니까 인플레이션 지표가 출렁거리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미국의 과연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동안에 금리 인하 기대감으로 쭉 상승해 왔던 대선이라는 이벤트로 쭉 상승해 왔던 미국의 주식시장이 과연 얼만큼 거품이 꺼질지를 우리는 주목해야죠. 미국 주식시장이 얼만큼 거품을 내뱉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2,300을 내놓느냐 마느냐라 아마 갈림길에 설 겁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한 주도 굉장히 주식시장을 집중할 거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전 지금 이벤트 하시는 분들 기다려주신 만큼 제가 수익을 내드린다고 했고 이제 나 너무 오래 기다려서 못하겠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매도하신 다음에 다시 안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럼 좀 멤버들이 걸러질 거고 그런 멤버들이 걸러지면 저는 그분들을 데리고 미쓰리의 그 매매 원칙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해서 조금 더 짧게 그리고 수익을 더 잘 내드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꿀 겁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공개적으로 제가 지금 이벤트 해드린 분들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원래 저는 분할 매수, 분할 매도를 하는 사람인데 여러분들을 동시다발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그걸 지키지 못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오래 기다리신 분들도 계시고 1년 넘은 분들도 계세요, 솔직히.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1년 넘어서 1년 더 기다려서 나중에 일단은 수익을 내고 팔았어요. 다음 종목 들어가. 그러면 하루만 해도 수익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투자 마인드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좀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함께 가신다면 나중에 분할 매수, 분할 매도까지 가면서 조금 투자 클럽을 좀 제대로 운영해 볼 생각이고 하여튼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와 함께 하실 분들은 언제든지 기다려 주시고 손 번쩍 들어 두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미쓰리가 치매 걸리지 않는 한 주식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해드릴 거고요. 내일 돈다방 미쓰리는 방송 없고요. 저는 화요일 날 뉴욕 증시, 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혹시 무슨 문제가 생기면 장중에 바로바로 여러분들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방송을 올려드리는 거 약속 지키겠습니다. 오늘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요. 저는 화요일 돈다방 미쓰리에서 뵐게요. 고맙습니다.